네, 상반기에 대한 정리 그리고 하반기 전략에 대한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절반 정도 온 구간에서 이슈 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연초에 환율이 1193원 선에서 시작, 지금은 1300원 근방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고점 찍고 다시 한번 살짝 주춤해진 구간이긴 한데, 대표님, 사실은 연초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긍정적인 시각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보였다?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되면서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환율 상황을 보고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어떤 판단 주시겠어요? 네, 올해 반이 넘어가는데 네. 여기서 환율은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 가지고 있고, 맞아요. 그런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환율도 환율이지만 오늘 날씨처럼 그냥 우중충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갈피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 1,300원 목전에 두고 갈 듯 말 듯한 이런 기조를 보이는데, 말듯의 이유는 네. 좀 정부가 개입하지 않나, 라는 쪽에서 여기를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가 보통 이제 계속 시도하다가 환율의 상승에 맞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툭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염두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첫째는 달러와 강세 측면들 봐야 되겠죠.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104대에서 맞아요. 계속 지지하다가 이제 105를 다시 넘길까 말까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러면 참 오랜만에 보는 수치죠.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과연 원하는 버티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또 동향들을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또 보통 안착은 못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같이 살펴봐야 될 문제가 내일이면은 또 6월 30일, 그러니까 즉 6월 달에 수출입 동향이 발표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려도 사실 대표님 크지 않나요? 무역협회에서도 적자 커진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역 수지의 개선을 바라볼 때는 이제 수출과 수입을 봤을 때 수출이 더 좋아져야 되겠죠. 정체를 보이면 안 되고 더 엑셀을 확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수입은 수입 물가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들과 함께 좀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다시 흑자 쪽으로 적자를 축소하고 흑자 쪽으로, 이 두 가지 수출과 수입에서 아직 확답을 드리기가. 두 개 다 그렇습니다. 에너지 물가에 대한 부담이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수출은 매크로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양 방향 어디에서 답을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수치가 나온 이후에 또 한 번의 혼란도 저희가 지금 감안해야 될까요, 대표님?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시장이 왜 이런지도 모르겠다, 근데 지금이 저점이다. 그럼 주식을 사야 되겠느냐 아니면 버텨야 되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딱 하나의 단서는 그겁니다. 외국인들이 사겠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시장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는 게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가 쭉 나온다. 주식 살 때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아직은 그러면 달러와 강세 요인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할 시기는 아니다. 그렇다면 금통위 이후에는 어떠한 방향성이 조금은 나올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금통위도 또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거의 이제 이번에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 75bp 올리면 이제 2.5대로 올라가죠. 저희는 아직 그 정도까지 따라가려고 빅스텝을 밟아도 2.25 이 정도까지밖에 아직 격차가 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또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느냐, 이것도 또 문제겠죠. 그렇죠. 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내수,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OECD 가계부채 1위다 보니까 이 고통은 또 고스란히 내수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고민이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겠지만 일단 25bp 정도로 하지 않나라고 하게 되면 또 격차가 혹시 커졌을 때 따른 부담감도 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동향을 봤을 때 결국은 환율도 그렇겠지만 이 상황으로 외국인이 돌아올 만한 조건들을 못 만들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의 흐름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들 주식 매수세가 또 3, 4천억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본격적으로 좀 됐다, 여기서부터 주식을 사자라고 하는 힘은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에는 단기 신용 관련된 쪽에서 좀 정리가 돼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신용이 중요한 지표는 아니죠. 이건 뭐 하나의 저점이나 아니면 단기 위축 요인을 만드는 조건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의 체력이나 또 돌아가는 글로벌 경기 관련된 이슈들 생각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외국인 동향을 지켜보자. 이렇게밖에 정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외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는지 그게 먼저 수반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2차 전지 어떨까요? 최근에 뭐 미국 증시와 연동해서의 불안감인지 아니면 뭐 이쪽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의 성장성 열어놔도 됩니까? 아니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수급으로 어느 정도 지금 2차 전지주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이쪽이 그동안 시장이 약해도 버티던 섹터입니다. 맞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흔들리면서 시장에 대한 압박들을 보여준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자동차 쪽은 좀 돌아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래서 그나마 한숨을 돌렸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총 2위입니다. 맞아요.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기존의 반도체 쪽은 쭉 밀려놓고 약간 버티던 시총 2위가 또 밀린다. 시장에서도 부담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네. 뭐 연초에 개별적인 이슈로 뭐 에코프로비엠 내렸던 것과 지금의 성격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섣불리 저가 매수에 나서는 그 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세지는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관망에 관망을 더하는 네. 시각들인데 근데 또 한번 좀 길게 보겠습니다. 과거 한때 에코프로비엠이 한 2년 전에, 3년 전에 네. 3만 원대에서 주가가 네 3만 원대에서 와. 예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막 올라가다가 또 무슨 2차 전지에 대한 이게 진짜 전기차가 그렇게 크게 안 돌아온다. 테슬라 봐라. 뭐 테슬라도 저렇게 비싼 종목이다 그러면서 한때 한 일주일 만에 40%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급하게 밀렸다가 네. 또 꾸역꾸역하다가 또 올라오고 이슈 나오게 되면 전기차 관련된 성장성에 대한 의문 이런 얘기만 나오게 되면 올랐다가도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도 또 다른 모멘텀이 부각되면은 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외면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도 괜찮은 구간일까요? 네, 이제 저점 만드는 과정과 흐름 보고는 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드는데 네. 아직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주가가 강했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그거죠. 특히 지금 2차 전지 쪽에 중국 쪽에서 CATL, BYD가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네네. 우리도 거기서 뭐 같이 연결될 거 없나 그래서 같이 동반적으로 급등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하. 여기서 종목들이 흔들린다라고 보면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시고 오늘 또 테슬라 네.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외국계 큰 손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시선을 변화하고 있다라는 감지가 살짝 되고 있는 것도 불안감 중에 정말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네. 요즘에 외국계 리포트를 보게 되면 미국 주식들도 목표가 하향 아주 잔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신이 없는 게 네네.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에 대해서 특히 2분기 같은 경우는 중국 봉쇄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복합돼서 실적을 발표할 텐데 네네. 이거를 충분히 반영한 지금 기업들의 하향한 실적을 갖고 지금 주가가 설명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 모르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저렇게 하향시키는 것 같고요. 네네. 이 과정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볼 수 있는 쪽이 있을까요? 사실은 뭐 LG 에너지솔루션의 다음 달 보호회수 물량 풀리고 난 이후에 또 한 번의 수급 혼란이 오면 여기에서 기회를 찾아보고자 하는 시선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마 2분기 때 그래도 소재 업체들 실적은 괜찮다라고 네. 하는 안도가 나오기 시작할 때는 변할 것 같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약간 부정적인 이슈가 좀 많죠.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시고요. 네. 어차피 오늘 지금 하락폭이 큰 양극재 쪽이나 그리고 또 나노신소재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타겟은 맞추되 타이밍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 다 돼서라든가 아니면 좀 부정적인 이슈 끝나고 나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시점을 맞추는 게 일단 좀 어느 정도 바닥 확인하는 모습들 만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하단에 나오는 LNF 나노신소재 조금 작은 종목들이긴 하지만 셀보다는 이쪽에서 기회를 서서히 노려보되 지금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밖에 정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지금 상반기 마지막 날 결단이 필요할까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장투가 답은 아닌 경우가 생각보다는 꽤 많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네. 네이버, 카카오 이런 플랫폼을 비롯해서 정리할 시점이 있으면 정리해 주세요라고 조언을 좀 저희가 많이 드렸지만 뭐 시점이 뚜렷하게 오진 않은 그 타이밍이라서요. 지금이라도 결단 필요할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표님. 네, 지금 기점에서 성장주 하게 되면 한때 또 저희가 유행했던 BBIG 이쪽이 생각이 맞아요. 나죠. 예, 그쪽에서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쪽의 섹터들 바이오는 먼저 확 또 광풍이 지나가고 네. 이제 조금 좀 고개를 드나 싶은데 아직 뭐 이렇게 완전히 바이오 쪽은 그렇죠. 예. 네, 이거 모르고 야 무슨 바이오가 좋대 살 수 있겠습니까? 리스크가 좀 있죠. 예. 좋대라는 걸 보고 혹시나 기업 내용 보면은 외계어들이 막 쌓여 있죠.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좀 감히 네. 그리고 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모르겠고요. 뭐 대응하시는 건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나머지 배터리 쪽도 이제 성장주 관점이다 본데 또 최근에 좀 이런 변화가 나오고 있고 인터넷 플랫폼 게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이 과거에는 성장을 한다는 개념 쪽에서 그에 따른 밸류가 붙여졌으면은 요 붙어갔던 개념이 저금리 기반이다라고 했던 이게 다시 고금리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금리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밸류의 부담들이 그대로 나왔다라는 네. 쪽으로 설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기업은 이제 꾸준히 성장은 합니다. 성장은 하는데 그 사이에 좀 약간 버블 비슷하게 저금리에 따른 이제 앞으로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먼저 차지했다고 하게 되면 네. 요 위에 있던 단들이 제거되고 오히려 지금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실적의 속도 그 밑으로까지 터치한다 그러면 이건 매수 기회입니다. 아무리 네.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뭐 고금리가 어쩌건 또 투자 심리가 어떻건 이 정상적인 성장 속도만 밟아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인데 그럼 BBIG를 묶어서 보면은 지금은 안 되는 상황, 좀 개별적으로의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예전에 뭐 게임이면 게임 모두 네.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성과는 나오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주가만 같이 동반적으로 많이 빠졌다. 그러면 이런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 관점이 앞으로의 숙제인데 네. 그 숙제는 저희 랭킹 5에서 서서히 기회가 올 때마다 그 타이밍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예약을 저희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 뭐 목금이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중에서 종목 하나가 보이는 게요. 예. 많이 빠졌습니다. 그 더존비즈온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럼 네. 역시 관심 있게 이 섹터 안에서도 보시는 건 가장 가격 메리트를 보시는군요. 그렇죠. 많이 빠졌고 네. 그렇다고 이 회사가 이제 회계 프로그램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내고 있고 예전엔 비쌌죠. 어떤 밸류 받을 때 보통 뭐 30배, 40배 받았던 부분들이 이 정도까지 밀리다 보니까 많이 낮아졌죠. 네네. 근데 성장 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는 나올 시점이 됐다라는 쪽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한 종목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일단 가격 메리트 주시하자라는 조언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는 정책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원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살짝 수소 나오긴 했지만 뭐 수소는 크지 않았고요. 지금은 핫한 게 풍력, 태양광입니다. 지금이 6월 자리에서 조금 더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쪽, 이 안에서는 태양광 풍력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하도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네네. 주가도 가고 그러면은 이쪽이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수소는 탈락했을까요? 대표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을 때 네. 시간이 좀 아직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어요. 맞지? 그렇죠. 와 이제 메모리가 다 적고 있습니다. DDR5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수소 쪽도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긴 하지만 여기서 시간도 그렇고 자금도 대규모로 그래서 자본이 상당히 많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죠. 네. 그래야 많이 투입되고 세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직 효율에 대해서는 수소 쪽이 뭐 그렇게 강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그린 에너지에 가깝다는 쪽인데 네. 이 그린, ESG, 친환경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죠. 그렇죠. 뭐 왜냐하면- 석탄 다시 쓴다고도 하고요. 그렇죠. 그 정도의 막대한 자금을 들일 거면 차라리 지금 천연가스 어디서 구해올 방법 찾아봐라.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그러면은 네. 신재생 에너지주로 지금 주목받는 태양광 풍력이 아니라 천연가스라고 하신다면은 뭐 철관 뭐 이렇게 강관 쪽 아니면 뭐 LNG 선 이쪽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 에너지로 구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다 글로벌 각국이 이번에 G7에서도 보면은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요. 우리 이러다가 에너지 확보 못하고 우리 국민들 다 겨울엔 어떡하나. 예, 이런 겨울 생각들. 다가오는데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확보해야 되고 거기다 이제 될 만한 플랜트 건설해서 바로 받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그 과정 쪽에서 뭐든 좋으니까 일단 신재생도 빨리 하자. 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다 여기서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될 텐데 근데 신재생도 마찬가지로 계획 세우고 부지 설정하고 들어가서 확보한다고 단계에 보게 되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지금 6개월,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화석 에너지가 당장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천연가스 수요나 아니면 또 원유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계속 또 앞으로 계속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 에너지 쪽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쪽에서 아마 그런 측면들이 지금 주가에서도 많이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많이 급등한 만큼 또 유가가 조정받는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도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저점대에서 계속 노리는 게 맞겠다라고 네.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 전선 쪽도 많이 쓰겠죠. 오히려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더 많이 쓴다라고 하게 되면 전선 관련된 쪽의 종목들도 보시되 그중에 LS전선이 가장 해적 케이블과 함께 고압 전선 쪽에서는 강점이 있는데 그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 LS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파생해서 아이디어를 좀 저희가 얻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이제 하반기 앞두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할까요? 이제 실적 시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와서 내일 반영이 될 거고요.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실적으로 버팀목 역할을 해준 반도체, 2차전지 골고루 나올 겁니다. 오늘 장에서의 대표님 네. 이런 이슈를 가지고 뭔가의 액션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고민이 이겁니다. 네.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이 일단 경기 논란도 있겠지만 이거 외에 2분기 기업들의 실적 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이 생각보다 안 좋을 텐데 그걸 가지고 안 좋았던 부분들을 오히려 주가가 이번에 하락한 게 충분히 반영됐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아닐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또 추가 흔들림은 염두를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아직 시장이 추가 하향하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얼만큼 반영했다 아직 이제 해답을 못 내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또 알겠습니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들도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이제 하향하는 분위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그럴 거면 미리 네, 네 목표가를 한 300개 종목 정도 되는 데 중에서 이번에 목표가 상향한 종목이 7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네. 127개인가요? 이건 네네. 다 하향. 아하.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저희를 더 힘들게 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반도체주에 대한 실적도 부담이긴 한데 지금 조금 저희 앞서 봤던 2차전지 변화가 있어서 지금 실적 끌어와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네. 지금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쪽이 2차전지 쪽이라고 합니다. 저희 성격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조금 더 조언을 얻어볼까 합니다. 지금 실적 시즌 앞두고 2차전지에 대한 계속 외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하락하고 있는 쪽 상위로 지금 띄워주시면 에코프로비엠, LNF, 첨부 좀 하락폭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최근에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후장에 더 깊이 파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보유자분들은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이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 따른 추가 조언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표님.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틀째 약간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네. 바닥이다라고 생각해서 싸니까 며칠 전보다 싸졌으니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구조적인 변화, 특히 오늘 당장 미국에서 테슬라는 그러면 목표 주가가 하향됐는데 네.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고요. 지금 2차 전지 쪽의 동향들 중국 쪽은 살짝 반등은 들어오는데 네. 추세는 약간 좀 꺾여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변화가 나왔었을 때 저희가 그냥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적다. 사고는 길게 보게 되면 사고는 싶은 자리가 맞는데 네네. 이렇게 샀다가 또 추가 흔들리면 저희가 당할 상황이 당해낼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력이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죠. 예, 지금은 바닥 만드는 과정 보시되 아마 7월 중반쯤에 나오는 실적 흐름들 동향 보고 대응하자는 쪽으로 약간 좀 더 지금 현재 관망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키워드를 안고 있는 쪽이라고 하더라도 7월 흐름 보고 대응하자라는 조언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좀 움직임이 커서 저희가 빠르게 네. 질문을 하나 더 드려봤고요. 자, 원픽 그러면 오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픽 고르기 힘드셨죠? 어디에서 고르셨을까요, 대표님? 네,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쪽에서
지금 기회를 찾아보자.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앞서 잠깐 성장주 쪽에서 말씀드렸던 더존비존 오, 네. 네, 같은 경우는 지나고 나면 이제 언제 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고 나게 되면 그래도 비교적 저점이었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기업 체력 보고 한번 챙길 때가 됐다는 것 쪽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 밑으로 네네. 한 36,000원대 정도에서 대응하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42,000원대가 지난 저항이 좀 있을 자리 같고요. 손절가는 3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픽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